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집에서 좀 일찍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기업 정보와 관련돼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식 투자죠. 뭐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물론 기업 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도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투자를 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미래 노후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향후 그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후에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도 우리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최근 시사적인 그러한 내용도 제가 이제 주말이나 그럴 때 연속적으로 한 번씩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엔 뭐 노후를 비참하게 살기 싫으면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간단하게 통계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왜 노후를 비참하게 살기 싫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이 있죠. 이게 얼마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자료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일하는 한국 노인이 43%가 빈곤입니다. 이게 OECD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언론사나 정보를 통해서 대충 좀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통계청에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해서 2025년 20%가 무려 65세 이상 인구랍니다. 거의 노인 인구죠. 저 역시도 40 중반을 넘어서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도 엊그저께 30대였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선배 누님들도 얼마 전까지 30대 40대 나이에 있었던 분도 상당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재 65세 50세 60세 있는 형님 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노후라기보다는 당장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래죠. 장기라면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을 겁니다. 3년 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65세 이상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가 3명 중에 1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특히 노인 일자리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비중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 그 일자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 자체도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자체가 되어 있거나 적어도 준비 중이라는 노인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66세 이상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제가 중위소득 이렇게 세부적인 것보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뭐냐면 43.4%가 집계가 됐는데 이 수치가 2016년도엔 45%입니다. 그 이후에 2년 연속으로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15세에서 64세 상대적 빈곤율이라 이 빈곤율이 11.8%보다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데 이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율이란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입니다.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2018년 우리나라 빈곤선이 연소득 137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월소득 115만 원 미만한 빈곤 상태라는 뜻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앞이 깜깜합니다. 저도 곧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 공유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노인 빈곤 현상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한국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 자체가 44%였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축에 속하는 미국 역시도 23.1%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44%라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3.6%고 노르웨이가 4.3%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10%도 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한국 노인 대부분이 노후 준비 자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라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중이 48.6%에 그쳤습니다. 거의 50% 가깝죠. 10년 전엔 39%보다 지금 9.6% 정도가 늘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중이 48.6%에 그쳤고 어이구야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합니다. 저도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렇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데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금 성별로는 여자가 39.3%, 남자가 60.9%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노후가 덜 준비된 걸로 나타나는데 노후 준비 자체가 돼 있다는 고령자 가운데서도 31.1%가 주된 방법으로 우리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형님 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지금 80이 넘었지만 국민연금 진짜 쥐꼬리만큼 나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에 받고 계시는데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국민연금을 많이 부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도 받겠지만 제 주변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100만원 넘게 받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적수성 보험 택한 응답자도 27.9%인데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금, 적금, 적수성 보험 원금은 지킬지언정 그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원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운양이 대부분이 14.6%인데 부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지 그리고 우리가 상속이나 자수성가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 부동산은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열심히 피땀 흘려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번 돈으로 당시까지는 부동산 불패였죠. 지금도 강남 3구나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널뛰기 하듯이 그냥 계속 뛰고 있다고 하는데 그는 특정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강남 3구 이외에 이 밑에 지방은 분양했을 때 당시 빼고는 부동산 가격이 예전만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가만 놔두면 오를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데 투자를 해놓고 물가 인플레만큼 오른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될 부동산을 그 자산의 수단으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이 14.6%고 그리고 기타 공적연금이죠. 그게 13%라는데 일부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주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연금인데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같은 게 옛날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직을 하시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충분히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좀 형평성 때문에 여러 이해 집단들의 어느 정도 충돌이 많죠. 이거는 우리 세대와 그리고 미래 세대 그리고 현재 정부와 저는 정부를 탓할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중에 기초연금도 물론 있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한 20에서 30만 원 선에 받겠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받고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조금씩 받다 하더라도 두 노인분들이 한 달을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돈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 다 쓰고
자식들 역시 제대로 된 금융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하고 똑같은 대물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에 대한 그러한 준비도 안 돼 있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부모님한테 어렵게 용돈 드리고 그 대물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에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까지 한 3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라 하는데 2021년에 대상자가 약 한 58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비로는 한 15조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3조에 비하면 한 2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대한민국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물론 벌이가 없는 분을 통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수단으로 우리한테 공적연금을 제공을 해주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먼 미래에는 언제 바닥이 날지도 모르고 공무원연금 그리고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나라가 어렵고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로 우리가 우리 노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노후 준비가 안 됐거나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예금 적금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마저도 예금 적금도 없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쓸 돈이 모자라서 일터로 나가시는 형님 누님도 있을 거고 노인분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32.9%였고 2018년 대비 1.6% 상승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30.4%였고 4년 연속 계속해서 상승 추세인데 직업별로는 그냥 단순 노무가 35.8%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업, 숙력 종사자 24.6%,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7%. 제대로 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청 관련 관계자들이 노인 고용률 자체도 빈곤 문제나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는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 노무 조성자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빠른 고령화와 함께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는 하는데 올해 15.7%인 65세 노령 인구 자체가 5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5년. 그리고 노인 비중 자체가 20% 이상 넘어서게 될 예정이라고 무려 2060년이죠. 그때 제가 살아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살아있다면 80, 90 정도 됐겠죠. 100세 시대니까 아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43.9%가 거의 노령 인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비중입니다. 생산 연령이 100명을 부양하는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가 올해 21.7명에서 2060년에는 91.3명으로 엄청나게 급증을 하는데 한국 노인 43%가 OECD 1위, 빈곤이 1위라고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빈곤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와 투자를 부르주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나이가 적으면 당연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고 나이가 제 나이 때나 아니면 50, 60, 70대면 투자라는 건 적금과 은행에 들어가는 돈은 자기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한 문화 자체도 주식이라 투자 문화 자체도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부터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이라는 건 자본가들을 우리가 노동자가 자본가를 자본가의 세력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지도 않고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는 우리 미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초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저는 그 투자로서 주식 문화 자체가 도박이다.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도 있고 당장 없는 돈을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테마주나 그리고 급등주를 노리고 투자를 하고 배가 망신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뒤져봐도 노후 미래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분들이 모두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게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박혀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문화에 대해서 주식과 관련돼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순위 중에 놓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저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로노동을 제공하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과 같이 동업을 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노후를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수단인데 그 수단만큼 주식이나 대한 그런 정보를 왜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비참할 정도로 참 참담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주식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만 물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단 한 주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거기에 대한 보전은 제가 꼭 해드리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테마주에 넣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당당하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시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낼 정도면 일단 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라도 20% 25% 내보고 그만큼 주가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절실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현재 주식 투자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미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미래 노후를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러한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주말을 쯤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며 그리고 노후 빈곤과 관련돼서 그리고 노후 우리들이 느끼고 고민해야 될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서 그 과정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공유에 대한 그 플랫폼은 이 유튜브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우리 같이 공유를 하고 즐거운 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동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